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나쁜 말은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요거는 경제학을 한국 경제 특히 경제학이 한국 경제를 한다면은 베이스가 되는 거니까 외워두셔도 돼. 경제활동 인구라고 취업자, 정규직, 고용보험가입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활동 인구는 3천만. 그 다음에 취업자는 2,900, 제가 틀렸네요. 2,900만. 그리고 고용보험가입자는 1,500만.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경제활동인구 이만큼 넣어야 하는데 이 뜻은 뭐냐? 만 15세 이상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개념.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진 사람. 내가 일을 자발적으로 안 하겠다 포함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중에 취업자 수가 2,858명 너무 많은 것 같죠? 그 안에는 이런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자영업자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2,976만인데 요거는 대대 별 의미가 없고 요거 두 개 합친 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나머지는 자영업 근처에 얼쩡거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형님 PDF 드려? 파일로 드려? 그래서 1368만과 900만 거의 900만이래요. 비정규직 1400만과 900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중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536만인데 이 고용보험 가입자의 18%가 대기업에 취업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보시면은 92개 대기업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87명인데 이거는 그 아까 1조 혹은 1,000억에 해당이 잘 안 돼요. 이거는 좀 복잡, 그냥 대기업에 취직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쪼개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12%네요. 죄송합니다. 187만이라는 게 아까 1,500만 중에 12%다 하는 거고요.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 실제로는 아까 경제활동인구나 취업자 중에 보면은 10%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요 대기업 그룹사 1조 원 이상의 고용된 사람이 108만 명. 그 다음에 1,000억 이상의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150 내지 200만 명.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토탈 1,000억 이상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260만 내지 320만이더라. 320만. 일단 기억하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일본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일본은 1,000억 매출 1,000억 N 죄송합니다. 1,000억 N이 1조 원 아닙니까? 1,000억 N 이상 고용이 1,480만 1,489만 숫자가 갑자기 확 뛰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한국은 인구 대비 인구가 2.4배예요. 일본이 한국에 대비했을 때 2.4배 그랬을 때 이게 2024년 기준으로 1,500만 정도 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체 취업자입니다. 취업자의 앞에 이건 뭐 고용보험자가 아니고 취업자의 24%가 여기에 고용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00억 N 이상 고용이 1,600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전체 취업자의 25%. 그러니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는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해요. 일본은 도리어. 그래서 전체 취업자 수가 한 6,800만 정도 되는데 이게 50%를 여기가 고용을 하더라. 아까 제 앞에 하얀 글자로 써놓은 게 여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거 어디서 찾았느냐? 제가 이제 요즘 통계 찾는 법을 하나하나 들어가고 통계를 안 찾고 AI한테 물어봐요. 그거 맞는 말이야? 당연하죠. 요 뒤에 토시도 다 붙어 있어요. 어디서 나온 자료라는 거 AI한테 물어보면은 이건 어디서 나온 자료고 어디서 나온 자료라는 건 다 다시 확인해 보셔도 돼요. 다 AI 이거는 저는 주로 퍼플렉시티를 많이 이용하는데 퍼플렉시티를 통해서 얻은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표로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갑자기 단순하게
사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기업 개수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기업 개수가. 아까 말했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게 1조 원이고 한국은 200개. 그 다음에 일본은 1680개. 한국은 이게 천억 기준 3000개. 그 다음에 일본 중견기업은 16,000개. 경제 규모에서 볼 때 한국이 실상 들어가 보면은 윗대가리가 취약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한 3분의 1 수준 정도 됩니다. 인구 대비 똑같이 잡았을 때 인구를 일본도 우리와 같이 한 5천만, 6천만 수준으로 봤을 때 그 개수가 예를 들어서 이거의 3분의 1이면은 2.4로 나눈 상태로 계산해 보면 되는 거거든요. 2.4에 2.5로 나눈 상태로 계산해 보면은 어쨌든 많이 딸린다. 결국은 나라는 선진국이 됐다 그러는데 대기업 수가 일본에 비해서 월등하게 작고 이게 이제 매출이 큰 업체, 중견기업도 월등하게 적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도 적죠. 기업이 적으니까 기업 개수가. 저는 들어본 적이 뭐나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보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들어봐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 유효 구인 배율이라는 게 있어요. 유효 구인 배율. 이걸 일본에서 만드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도 만드는 표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18년 기준이에요. 제가 이 숫자는 좀 최근 거는 못 뽑아내는데 최근 한국은 나와줄 수도 있어요. 재미나게 물어보지. 아니 물어보면 나와요. 근데 왜 안 해놨어? 일본은 1.5구니까 일자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걸로. 한국은 0.6에 일자리가 항상 모자라요. 결정적인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대학교 어디 갔냐 청년 체감 실업률이 나와 있잖아요. 23%. 일본은 98%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게 단순한 숫자가 아닌 게 대구 가보면은요. 대구에서는 졸업한 대학생이 그 해에 취직한 율이 50%밖에 안 돼요. 대졸적 취업률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말했던 것처럼 매출 1조 원 이상이 일본은 1600개, 100억 이상이 15,000개, 한국은 200개, 3,000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일자리가 회사가 없으니까, 큰 회사가 없으니까 그만큼 큰 회사에 취직할 가능성이 적은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청년들은 이런 데 취직을 못하면, 특히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 3,000개에 취직을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매출 1,000억 이하고 심지어는 100억 이하로 내려간다고 해가지고 좋으냐? 가보면은 임금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임금이. 그러니까 애들이 만날 그 공무원 시험을 봐서라도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여기 들어가면 최저임금인데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외국인 노동자를 200만이나 불러놓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900만이고 그제재조선소에 갔더니만 그제에서 얼마 전에 TV 하고 났는데요. 그제에서 그제조선소 근처에 횟집이 안 된대요. 외국인들은 회를 안 먹어요. 외국인은 회를 안 먹어요. 옛날에는 횟집이 잘 됐는데 고기만 먹지 자식들이 회를 안 먹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청 사내 하청 하는데 나이가 47살이 한국 사람 치고는 47살이 막내라는 거예요. 안 가요. 젊은 애들이 절대 안 간다는 거죠. 왜냐? 사내 하청으로 떨어지면 거의가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아요. 옛날에는 그게 그 지금 받던 거에 2배, 3배 받던 상황을 그런 식으로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자, 다음 번 가볼게요. 제가 이제 제 소개 안 했는데 중간에 19년에 구미 가가지고 공무원을 좀 했어요. 거기 가서 경제국장을 좀 했는데 그래도 넘버 3예요. 부시장 다음에 경제국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구미 산단 조사를 좀 했어요. 저 밑에 시켜갖고 조사를 했더니만 이게 나오더라고요.
정규 고용자가 8만 명, 2만 명의 비정규 고용이 있고 재밌는 게 3,000개 공장이 있더라고요. 이 산단 내에 거기가 이제 당시에 4단지까지 있었어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까지 있었는데 거기 3,000개 공장이 있어요. 그 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제가 이제 엑셀표를 가지고 조사를 계산을 간단하게 드렸어요. 4만 명이 30개 공장에 취업했어요. 구미는 좀 독특합니다. 구미는 큰 공장들이 많아요. 큰 기업들이 많은 독특한 데인데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들어보세요. 4만 명, 8만 명 중에 4만 명이 30개 공장에 취직해 있어요. 나머지 이제 10,000명이 100개 세상의 기업에 고용돼 있어요. 나머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3만 명이 3,000개 기업에 취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3만 명이라는 게 3,000개에 취직되면은 평균 10명이 기업에 들어가잖아요. 소기업에는 10명짜리 회사 실제로는 5명이겠죠 뭐. 그 안에서도 또 100명 아까 여기 말한 여기 100개를 넘어서서 그 하위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고용한 회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30명, 40명 고용한 데도 있고 100명 고용한 데도 있고 그러고 나면은 실제로는 한 5-6명 고용하는 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고용돼 있는 사람한테 사장 빼고 뭐 관리자 1명 빼고 나면은 전부 다 얼마 주고 일을 시키겠습니까? 일을 시킨다는 게 다 최저임금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구미에 가서 이 구미같이 이렇게 돈 잘 버는 구미가 35조 GDP예요. 35조 GDP는 어느 정도면 대구가 통통 틀어서 50조 하고요. 그 다음에 창원이 55조, 그 다음에 울산이 70조로 해요. 인구 대비해 보면 구미가 엄청난 GDP가 좋은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1위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산이나 이쪽에도 뺏겼어요. 요즘에는 아산 이런 데가 중남이 워낙 빠방해가지고 뺏기긴 했는데 구미의 GDP가 엄청났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강 건너에 뭐 LI 넥스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LG 이노텍 요즘에 잘 나가는 그 다음에 한화 방산 기업들도 여기 많고요. 구미 좋은 공장들 많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플리폰은 삼성전자 구미 공장에서 만듭니다. 농심도 있어요. 농심 신라면 여기서 만들어요. 제가 여기 좀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사실은 보시면은 하청 문제가 있는데요. 왜 하청이 문제가 되냐? 하청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게 없을 수도 있는데 하청의 제일 약점은 자기 시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시장이 있으면 가격 결정력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잘 되든 못 되든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가를 줄이든 뭐 어떤 이노베이션을 하든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뭐 잘 되는 건 잘 되고 못 되는 건 못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그 수출 산업화에서는 지가 시장이 없으니까 타사에 의존하니까 좋고 나쁘고는 전부 다 대기업 시장과 직접 맞닥뜨리는 놈이 다 먹고 떨어져요. 그러면은 하청 기업은 주는 대로 받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1차 기업은 그나마 좀 나은데 2, 3차로 내려가면은 완전히 그 뭐 회사에서 뭐 1차, 2차에서 부장하던 애나 이런 애들이 과장하던 애가 나와갖고 차린 회사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 특히 현대 같은 경우는 현대는 옛날에 3만 개 정도 하청 회사가 지금 3,000개로 줄인다 그래갖고 많이 줄였어요. 많이 줄이고 특히 3차, 4차는 거의 많이 없앴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안 되니까 아랫단에서 로봇화를 엄청나게 많이 진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출 공장, 프레스 공장 거의 로봇화가 진행됐어요. 옛날에는 사출 앉아갖고 한 사람이 앉아갖고 그 칼로 이런 거 따고 있었거든요. 옆에 뭐라 그래야 되나 사출 옆에 이렇게 붙어갖고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칼로 이렇게 따고 있었는데 그걸 요즘에는 나름 로봇 같은 걸 만들어갖고 자동화를 시켜갖고 자동으로 따지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 프레스도 옛날에 손으로 다 집어했단 말입니다. 안 집어넣어요. 요즘 로봇을 만들어갖고 한 7개, 8대를 붙여갖고 자동으로 이송되게 만들고 아니면은 6개짜리 금형이 한꺼번에 뚝 떨어져갖고 이렇게 넘어가게 만들어져가지고